코죽이라는 것의 존재를 인식한 이상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한 번씩 시도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오른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만 숨을 쉬어보세요. 어떠세요? 숨이 잘 쉬어지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왼쪽 손으로 왼쪽 코를 막고 오른쪽 코로 숨을 쉬어보세요. 분명 똑같은 코인데 왼쪽 오른쪽 숨 쉬는 정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이 몇 시간 후에 한 번 더 해보시면 이게 또 위치가 달라집니다. 사실 호흡이라는 것이 우리가 왼쪽 코로 숨을 쉬어야지 아니면 오른쪽 코로 숨을 쉬어야지 이렇게 결정하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호흡이라는 것은 몸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호흡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지만 코에도 코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10명 중 8명은 30분에서 4시간가량 양쪽 코를 번갈아 가면서 주도적으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오른쪽 코로 숨을 쉬는 것과 왼쪽 코로 숨을 쉬는 것이 기능적으로도 약간 다릅니다. 이게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현재까지도 코주기가 왜 발생하는지 현대의학이 명확하게 증거를 내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죠. 오른쪽 코로 숨을 쉬는 것은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높이고 코티솔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압과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뇌의 좌반구, 논리나 언어를 결정하는 좌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왼쪽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것이고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이완과 휴식의 상태에 이르게 하며 우측 내의 전전두 피지를 자극하여 창조적 사고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좌우 코를 번갈아 가면서 호흡을 하며 자연스럽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컨트롤하는데요. 이걸 이용하여 호흡 수련을 하는 나디 쇼다나라는 호흡법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나디 쇼다나라고 검색하면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끔 따라해보는데 정말 쉽고 하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코 주기를 이용해서 정신착란에 걸린 환자를 치료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디 쇼다나로 치료한 것은 아니고요. 이 실험이 환각에 시달리는 여성의 코 호흡을 천여일 동안 추적하며 조사한 결과인데요. 환각 증상이 나왔을 때는 왼쪽 코로 호흡을 했을 때가 오른쪽 코에 비해 2배 가까이 빈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왼쪽 코를 많이 사용하여 우뇌의 창의적인 영역이 지나치게 자극되어 착란 증상이 나온 것이라고 연구진은 추정을 했고요. 이 환자의 호흡을 우측으로 교정하면서 착란 증세도 약해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표본이 단 1명뿐이라 대규모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을 응용해서 약간이라도 우리 삶과 연관을 지어본다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진행한다거나 중요한 시험을 본다거나 이럴 때는 좌뇌를 활성화시키면 좋겠죠. 즉 오른쪽 코로 숨을 쉬면 약간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왼쪽 코를 휴지로 막아버리세요. 뭐 이 방법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돈 드는 일 아니죠. 그리고 요즘은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 미관상 해롭지도 않고요. 반대로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할 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코를 막아버리시고 왼쪽 코로 숨을 쉬는 것도 해보면 좋겠죠. 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황이라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면 좋겠죠. 그런 상황에서 왼쪽 코로 숨을 쉬어야 하니 오른쪽 코를 막아보세요. 코죽이라는 것의 존재를 인식한 이상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한 번씩 시도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이라는 것이 입으로 하든 코로 하든 숨만 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호흡은 반드시 코로 해야 합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호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코를 뚫으셔야 합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치과의사 에겔 하볼드가 원숭이를 가지고 진행한 실험인데요. 원숭이의 코를 실리콘으로 강제로 막아서 입으로 호흡하도록 하고 얼굴의 형태 변화를 기록한 사진입니다. 끔찍하죠? 마지막 사진은 다시 원상태로 코를 개방시키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 촬영한 사진인데요. 튀어나온 턱의 부정교합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이 호흡은 단순히 외형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이나 심박수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있었죠. 본인이 코골이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나는 코를 고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니까 내 짝꿍이 문제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코 호흡을 통해 생성되는 산화질소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코가 막혀버린 것을 어떡하냐 라는 분들도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뚫으세요. 오정호 약사가 추천하는 방법 중 가장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은 방법이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방법입니다.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만 씻지 마시고요. 코 세척을 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것만 해도 꾸준히만 하시면 코 막힘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잠잘 때는 입에 종이 반창고를 붙이고 주무세요. 이게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서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이 되신다면 처음엔 완전히 밀봉하지 마시고요. 살짝 여유를 두시고 입을 막으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면 코에 분사하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소 부위에 작용하는 것이라 전신 부작용 없이 장기간 사용도 가능하니 약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코는 뚫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 오트르빈 같은 제제들은 사용할 때 효과는 빨리 나와서 좋은데 반동성 비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원래는 오늘 단순히 코 호흡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최적의 코 호흡 방법도 공유해 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그건 다음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률 감소와 장수와도 연관된 호흡법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6시 본방사수를 알람 설정을 해서 꼭 지켜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은 이미 하셨으니까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오정호 약사 구독자 20만 돌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